안녕하십니까, 이효석입니다. 오늘은 네이버 웹툰 AI의 김대식 총괄님? 네네. 네네. 네.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좀 긴장되네요. 어떠신가요? 네. 네, 좀 다르네요. 갑자기 달라? 분위기가. 네. 네네네. 사실 이제 저희 대식이랑 저랑은 대학교 1년 선후배 관계예요. 같은 과, 그죠? 네네. 어떻게 지냈어요? 진짜 오랜만이에요. 뵌지도 정말 10년 이상이 된 것 같아요. 10년 됐나? 벌써? 네네네. 어. 그 소식만 들었는데 다이나믹한 삶을 좀 살았던 것 같습니다. 다이나믹한. 그렇지. 네. 아까도 이제 점심 먹으면서 얘기를 했지만 저도 이제 은행에서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있었고, 대식님도 네. 은행에서 시작하셔가지고. 네, 저는 뭐 은행 다니다가 이제 대학원에 갔었고요. 네네. 박사과정을 했고 하는 도중에 이제 또 스타트업을 또 AI 스타트업을 창업을 해가지고 네, 그거를 또 매각을 하고 또 네이버 웹툰에 또 와 있고 뭐 그런 다이나믹하게 지냈습니다. 그 은행 다니다 갑자기 대학원 간 거예요? 공부가, 그러니까. 네, 막 하고 싶다기보다는 네. 네, 그거 아니면은 인생이 힘들어지겠다. 오. 라는 좀 절박함을 가지고 갔었는데요. 네. 결론적으로는 네, 뭐 제 성향과 잘 맞게 잘 풀렸던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지금 이제 제가 소개할 때, AI가 어쨌든 들어가는 일을 하고 계시고, 그러니까 대학원에서 아마 그런 공부를 하셨을 것 같아요. 네네. 근데 이야기를 아까 점심 먹으면서 했지만, 저도 사실 대학원 때 AI의 전신이라고 해야 되나? 아무튼 그 전 버전이라고 할 수 있는 데이터 마이닝. 데이터 이게 캐내는 거 있잖아요. 캐내는 거. 그거를 했었단 말이에요. 네네네. 근데 가서 공부해서 보니까 2013년, 14년을 기점으로 해서 이때 그 전하고 그 이후가 많이 달라진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해주셨는데, 네. 그 얘기를 좀 해주세요. 대학원 갔더니 뭐가 좀 뭐 어쩌더라. 네네. 사실은 뭐 그걸 예상하고 갔거나 뭐 알고 간 거는 아닌데요. 이제 타이밍이 또 되게 운 좋게 맞았는데, 그 말씀하신 2013년, 14년 그 시점을 계기로 이 AI계의 패러다임이 좀 바뀌었습니다, 많이. 그래서 사실 그 전에 공부하셨던 분들이 그 이후의 패러다임에 대해서 처음에는 좀 마음에 안 들어 하실 정도로 확 바뀌어버려가지고, 네. 네, 저는 이제 그 전 걸 몰랐기 때문에 오히려 더 적응이 쉬웠던 거죠. 네, 그 변화는 최근에 이제 많이 들으시는 딥러닝. 예, 그때 나왔는데, 초창기에 굉장히 초기 모델임에도 불구하고 그 전에 할 수 없었던 그런 성능을 또 보여줬어요. 네. 딱 그 시점이 2014년 그 시점입니다. 네, 그때 뭐 빅데이터 얘기 나오고 막 그랬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특히 이제 컴퓨터 비전, 사진을 보여주고 이게 뭔지 맞추는 문제죠. 그렇지, 그렇지. 네, 근데 그게 막 알고리즘으로는 그게 아예 풀 수가 없는, 풀긴 풀어도 굉장히 성능이 낮은 상황이었는데 거기서 갑자기 퀀텀 점프가 일어났어요. 네. 그러면서 이 AI 이 학계에 굉장한 이제 파란이 일어났고 그때부터 이제 계속 쌓여서 현재까지도 아직도 굉장히 다이나믹하게 지금 발전하고 있거든요. 변화가 있다. 네, AI가. 그 점이 되게 놀랐습니다. 저는 사실 거의 그렇군요. 10년이 다 된 학문인데 계속 새로운 게 나온다는 게 정말 놀랍다. 좀 그런 생각을 요새 계속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했을 때 제가 되게 기억이 나는 게 아이리스 문제인가? 그래가지고 미국 사람들이 아이리스 문제는 다른 문제인가? 꽃 이제 분별하는 거. 그 다음에 미국 사람들이 숫자 막 손으로 갈겨 쓴 거 있잖아요. 1, 2, 3, 4, 5, 6, 7, 8 이거. 그게 숫자 맞추는 거 그거 맞아요. 풀기 위해서 무슨 뭐 SVM인가? 뭔가 그런 거 막 뭐 해가지고 뉴럴 네트워크 뭐 해가지고 푸는데 막 시간이 엄청 많이 걸리는 거야. 맞아요, 그래서 정확도도 없고 그런 거 했었을 때가 제게 2003년 뭐 이랬을 때였던 것 같아요. 2003년, 2005년. 근데 2014 그로부터 10년이 지난 그때는 대식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뭔가 큰 변화가 있었다. 네네. 뭐가 가장 큰 변화였던 것 같아요? 이게 일단은 성능 자체에서 큰 변화를 줬기 때문에 다들 관심을 가지게 된 거죠. 말씀하신 그 데이터가 이제 엠리스트라고 저희는 부르는 네. 데이터셋인데, 이제 손으로 쓴 핸드라이팅 그 숫자를 구별하는 0에서 9까지를 정자가 아니기 때문에 구별이 생각해봐도 쉽지는 않겠죠. 그렇죠. 마음을 쓰니까 사람들 다 다르고 필체가 다르고. 하지만 또 어떻게 보면 또 비슷한 면이 있잖아요. 뭐 사람이 보고 이해할 수 있다면 그쵸. 기계도 이해할 수 있어야 되는 거니까. 근데 그전 알고리즘으로는 그게 쉽지 않았는데 말씀드린 이제 딥러닝 이후로는 사실 거의 99% 이상에서 오르고 내리고 그랬었어요. 그 정도로 거의 다 맞추는 수준까지 간 거죠. 그러니까 학자들이나 연구하시는 분이 봤을 때 일단 성능이 말이 안 되기 때문에 이게 왜 되는 거지라고 이제 거꾸로 이제 보게 된 거죠. 그래서 이 문제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이제 제일 유명한 게 이미지넷이라고 1000개의 물체를 구별하는 이 이 데이터가 제일 유명했는데 그 데이터도 엄청난 점프를 이뤄내면서 다들 이게 왜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성능이 엄청나다. 이 방향으로 뭔가 계속 해야겠다. 이런 이제 그런 흐름이 생긴 거죠. 그렇구나. 네. 근데 말씀하신 것 중에서 왜 되는지 모르겠다. 이게 진짜 좀 머리 아픈 얘기거든요.
왜 되는지를 몰라. 근데 돼. 식도 없고 뭐 볕도 없는데 그냥 막 데이터 때려 넣어가지고 네가 알아서 한번 해봐 그랬더니 된다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게 가능해졌다는 것도 신기하기도 하고. 왜 되는지 모르지만 그 되는 거를 발견하는 어떤 진화의 방향인 것 같긴 해요. 그 다음에 사실 왜 되는지를 찾는 거죠, 사실. 어떻게 보면은 실전 프랙티컬한 이제 엔지니어링 측면에서도 되게 맞고요. 근데 이제 뭔가 되게 이론을 공부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조금 탐탁지 않으실 수 있는. 뭔가 이게 학문 같지 않고, 그죠? 네. 이게 뭔가 이상하고, 되긴 됐으니까 뭐라고 말은 못 하겠지만, 맞아요. 속으로는 끙끙 앓고 있는 거죠. 아씨, 내가 해가지고 이거 뭔가 딱 설명해야 돼. 맞습니다. 근데 왜 이 얘기를 제가 드리냐면, 저희 이제 뭐 투자 업계에서도 이게 이제 복잡계 이론을 얘기하시는 분이 있어요. 맞아요. 오종태 이사님이라고. 네. 보신 적 있어요, 혹시? 네, 뭐 그래요? 나오신 거 본 적 있어요. 그래요? 근데 그분이 얘기하신 게 뭐냐면 복잡하다 이 얘기야. 네. 그러면서 설명이 안 된다는 거지. 그죠. 그러니까 설명이 안 된다라는 거를 받아들여라. 그렇죠. 근데 이제 많은 사람들은 아직도 못 받아들이거든요. 설명 안 되는 게 어딨냐. PER하고 PER로 PBR하고 설명해가지고 이게 높으면 올라가고 빠지면 그렇게 되는 거지. 어떻게 설명이 안 되냐.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시지만 이미 설명이 안 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설명이 안 된다고 해가지고 뭐 이게 이제 복잡한 상황에 그러니까 놓여 있는 거 처해 있는 거예요. 그 네. 현실이 그런 것 같아요. 사실은 이제 왜 되는지 모르면 좀 불안하죠. 불안하죠. 네, 내가 생각한 의도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왜 되는지 끝은 모르지만 이게 어느 정도의 어떤 특성을 가진다는 점점 찾아내고 있는 거죠.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된다. 이런 특성을 가져서 어느 정도 컨트롤을 좀 하는 예, 그런 것들을 찾아가는 상황인 거죠. 그렇군요. 그 정도만 돼도 컨트롤이 되니까. 네네. 그리고 이게 얘기를 해주실 때 소프트웨어 2.0? 이 얘기도 좀 재밌었거든요. 테슬라. 네. 예, 굉장히 자주 나오는 회사인 테슬라에 역시 굉장히 AI 쪽에서 유명하신 스탠포드사셨던 안드레 카파티라는 분이 있거든요. 그분이 이제 테슬라 AI를 운영하시면서 아마 느끼셨던 것 같은데 기존의 소프트웨어라는 개념이 1.0이라면 이제 이 딥러닝 AI를 적용한 버전은 어떻게 보면 버전업이 된 2.0의 개념에 가깝다라고 주장을 하셨어요. 저는 좀 그 얘기를 듣고 이해가 되고 맞는 말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직은 이렇게 통용되는 어느 뭐 용어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테슬라만큼 그 소프트웨어 프로덕트화를 만들어낸 그 예시가 많지가 않아서 그러다 보니 아마 그 용어에 대해서 안 와닿는 분이 많으신 것 같고요. 저희처럼 뭐 그런 걸 만들어 본 사람들은 좀 이해가 된다? 예,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되고 모르죠. 이제 나중에 더 이런 것들이 많아지면 좀 더 통용된 용어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딥러닝을 활용한 소프트웨어 개발. 그러니까 기존에도 그냥 소프트웨어 개발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하고 막 그랬는데 그런 버전이 있었다면 딥러닝을 이용한 개발이나 이런 것들은 거의 2.0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만큼의 큰 변화고 그걸 테슬라 안에서만 하고 있으니 볼 수도 없고 그래서 사람들이 실감하지 못하는 것 같다. 그쵸. 그렇게 보면 되나요? 네. 그리고 여전히 이제 소프트웨어 1.0이 대부분이긴 해서 모든 플랫폼이든 그런 데는 이제 1.0이라는 건 사실 이제 프로그래머가 어떤 문제를 받았을 때 본인의 로직으로 이제 문제를 푸는 거거든요. 그렇게 했을 때 한계점은 뭐 자율주행 같은 어려운 문제를 풀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사실 여기는 이제 데이터를 학습을 시켜서 만든 코드라기보다는 어떤 모델이 이제 2.0의 결과물이 되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 아마 그 카파시가 느껴서 그런 주장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걸 잘 이해를 못하고 있는 것 같다 이런 얘기인 것 같고 그러면은 이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그 자율주행을 하는 문제가 김대식 박사님 입장에서 얼마나 어려운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런 이제 학습 기반의 문제에서 가장 어려운 점은 내가 배운 것 대비로 실제 적용됐을 때 얼마나 다른 게 많이 나오냐가 제일 어려운 기준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뭐 분포라고 보통 이제 저희 쪽에서는 이제 얘기하는 거죠. 배울 때는 뭐 이런 분포로 배웠는데 이런 예제들이 자주 나온다고 배웠는데 막상 적용을 했더니 막 말도 안 되는 것들이 막 너무 많이 나오는 거죠. 그게 알고 보니 한 전체 한 10%밖에 안 되고 90%는 다 딴 거예요. 그러면 이 모델은 무조건 박살이 나는 거거든요. 그런 거네. 비유를 하자면은 내가 시험 문제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쵸, 시험 그쵸. 문제 범위를 여기를 해가지고 맞아요. 열심히 공부해서 봤는데 이 문제는 10%밖에 안 나오고 딴 문제만 막 나와. 맞아. 그러면 이게 뭐 완전 멘붕 오는 거지.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근데 자율주행 얘기를 하면서 이 얘기를 하는 건 자율주행이 그렇다는 얘기네요. 그럴 가능성이 매우 많죠. 왜냐하면 이 주행이라는 거는 나라마다 다르고 뭐 날씨마다 다르고 굉장히 넓은 분포의 문제인데 그걸 그러면 다 내가 교과서로 만들어서 가르쳐주면 되는데 그것도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 자체로도. 그러면 어느 정도로 교과서를 만들어서 알려주고 얘가 어느 정도는 좀 사람처럼 응용을 하든지 뭔가 대응을 하는 상황까지 만들어야 되는데 들어보셔도 알겠지만 이 문제 자체가 굉장히 될까 싶은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이게 자율주행이라는 문제를 이제 받았어 시험지를.
이 문제를 풀려고 접근하는 방식이 구글의 접근이 다르고 테슬라의 접근이 달라요. 그러니까 약간 구글은 모든 걸 완벽하게 다 해놓은 상태에서 이렇게 해야지 이런 접근이라면 맞아요. 테슬라는 하나씩 해보면서 맞아요. 데이터를 넣어서 학습시키면서 두드러 맞으면서 이제 배우는 거죠. 계속 두드러 맞으면 아닌가? 맞아요. 그러면서 그죠? 네. 그러면서 지금 이제 그 두 개의 접근 방식을 얘기할 때 이걸 이제 버티컬하다고 표현하시던데 네. 그 표현은 어떤 표현이에요? 네. 그러니까 AI라는 게 뭐 굉장히 스코프이 넓은데 사람은 되게 뭐 여러 가지 일을 한꺼번에 같이 하기도 하고 우리는 다재다능한 능력이 있잖아요. 그쵸. 그리고 말한 대로 뭐 유추도 하고 상상도 하고 막 이런 사람 같은 그런 방향을 좀 제너럴하다고 하고요. 이제 버티컬한 거는 그냥 나는 이 일만 잘하는 거죠. 운전사면 운전만 잘하고 뭐 수학 문제를 풀고 이런 거는 한 번도 안 배우고 그냥 운전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사실. 그 문제를 풀기 위한 레이어를 다 깊이 배우는 것을 이제 버티컬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제너럴한 사람은 아닌가? AI를 만든다고 설계한다고 봤을 때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사람을 만들 거냐? 아니면 진짜 딱 그것만 할 수 있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뇌를 설계한다라고 봤을 때 그쵸. 밥도 먹을 수 있고 뭣도 할 수 있고 그런 뇌를 만들 거냐? 아니면 진짜 운전만 할 수 있는. 다른 거 필요 없어. 그냥 눈으로 보는 것만 잘하고 그다음에 행동하고 그것만 할 수 있는 그런 뇌는 다른 뇌일 것 같거든요. 잘 몰라도. 네네. 근데 그거를 내가 설계해가지고 만드는 게 아니고 데이터를 때려 넣어가지고 이렇게 하라니까 저렇게 하라니까 그러면서 계속 대장장이처럼 이렇게 만들어 간다라는 개념이에요. 그죠? 근데 대식 박사님은 그러면 어떤 게 더 맞다라고 생각하세요? 그거는 맞다 틀리다가 아니고 이제 본인의 생각이. 네네, 알 수 없는데 실질적인 관점에서 이런 문제를 푸는 뭐 저든 뭐 사람이든 그룹이든 처한 상황에 결국 달려 있다고 봐요. 리소스가 무한하다면 당연히 뭐 엄청난 걸 만들고 싶죠. 근데 세상에 리소스는 한정돼 있고 그 상황 안에서 문제를 풀어야 되기 때문에 계속 얘기하자면 테슬라는 이제 일론 머스크가 받쳐주잖아요. 그다음에 뭐 미국이라는 또 그 나라에 있고 환경적으로의 또 장점들이 있어서 그 운전 자율주행이라는 게 버티컬 중에서 엄청 큰 버티컬인 거죠, 사실. 자율주행이라는 문제는 굉장히 풀기 어려운 문제. 그쵸. 버티컬한 문제 중에서. 버티컬이지만 그렇게 어려울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이따 보여드리겠지만 뭐 그 글을 넣으면 그림을 그려주는 AI라든지 아니면 뭐 GPT-3라고 요새 많이 나왔던 제너럴하게 말을 생성하는 모델 같은 영역은 제너럴한 영역에 가깝죠. 여러 가지 일을 할 수 있으니까. 난이도로 봤을 때는 뭐 충분히 테슬라가 하는 자율주행도 어렵기 때문에 저는 뭐가 뭐 쉽다, 어렵다, 뭐 맞다 틀리다는 어렵고 그냥 처한 환경에 맞춰서 문제를 풀 수밖에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가 테슬라가 AI의 관점에서 AI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어떤 것 같냐? 이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데 작년에 있었던 AI 데이를 얘기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이런 느낌이었다라고 얘기해 주셨는데 좀 소감을 좀 얘기해 주신다면 어떨까요? 네, AI 데이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굉장히 많은 문제를 풀기 위한 레이어를 다 소개를 해줬잖아요. 네. 그래서 인식하는 부분부터 해서 제어하는 부분, 뭐 데이터를 또 준비하는 부분, 칩도 만들고, 그다음에 시뮬레이션 3개까지 만들고, 막 나중에 이제 로봇까지 나왔지만 그 많은 레이어를 일단 다 하고 있구나를 처음 알았고요. 굉장히 레이어라는 게 뭐예요? 그러니까 이제 문제를 푸는 과정이라고. 네네네. 문제를 풀려면은 그 자율주행 하려면은 사진들이 막 들어올 텐데 그 사진을 다 일단 인식해야 되고, 그쵸. 그리고 그거를 판단해서 학습하기 좋은 데이터로 네네. 바꿔야 되고, 그쵸. 그런 다음에 기계 속에 집어 넣어야 되고, 그렇죠. 집어넣으면 학습을 해야 되고, 그렇죠. 그것도 제어가 또 일어나야 되잖아요. 학습한 다음에 그 결과를 통한 컨트롤을 할 수 있고 명령해야 되고, 그쵸. 그거를 운전해야 되는데 그 세 개를 만드는 것도 그쵸. 시뮬레이션까지 할 수 있는. 그렇죠. 그걸 다 오프라인에 할 수 없으니 버추얼 세계에서도 시뮬레이션도 해봐야 돼요. 그거에 바탕이 되는 이제 하드웨어적인 칩까지도 또 만들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사실은 거의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내부에서 하고 있다는 결론이어서 일단 그 스케일에 놀랬고 자본도 그렇고 맨파워도 그렇고 이게 다 받쳐주는구나 라는 점에서 좀 놀랬고 실제 그 어려운 문제에다가 적용을 위해서 그 기존에 이제 학교에 나와 있는 모델들을 이렇게 설명해 줬거든요. 섞어서 네네네. 쓰는 법들을. 네네. 근데 저렇게 워킹이 되는구나. 저 어려운 문제가. 이제 이런 것들을 좀 느꼈죠. 결과가 지금 이미 저 유튜브에서 올라와 있잖아요. 그쵸. 베타 버전을.
뭐 FSD 뭐 지금 잘 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이. 실제 사람들이 테스트를 해주고 있잖아요. 그러면은과 비교했을 때 와, 저게 또 실시간으로 그렇게 돌고 있는 엔지니어링까지 된 거잖아요. 아, 그러니까요. 네. 엔지니어링이 뭐예요, 근데? 공학이라는 거는 공학 엔지니어링이라는 제 것은 생각에는 어쨌든 실전에 쓸 수 있도록 만들어내는 어떤 과정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AI 쪽도 주로 이제 논문에 나오는 버전들은 어떤 정해진 환경 속에서만 어떤 결과를 내거든요. 근데 엔지니어링이 붙게 돼서 실제 어떤 프로덕트로 사용할 수 있는 수준으로 뭔가 최적화를 한다든지, 네. 뭐 여러 가지 엣지 케이스, 그러니까 생각지 엣지 못한 케이스라는 거는 아까 뭐 말씀드린 대로 이상한 거, 그쵸. 공부 안 했던 그 범위에서 나오는 문제. 그런 부분을 대응하게 하는 다시 뭐 학습을 한다든지, 네. 시간도 많이 들고 고생을 하는 구간인데 그 구간을 결국에 다 해낸 결과물이 이미 유튜브에 나오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거가 대단하다고 생각을 들었죠. 네. 근데 저는 또 이런 질문도 드려보고 싶어요. 어쨌든 AI가 뭔가 개발을 하고 있는 걸로 추정되고 이 FSD라는 그런 기술이 점점점 좋아지는 속도가 빨라지는 것 같기도 하고 AI를 공부한 입장에서 왜 테슬라로 그렇게 많이 가는 것 같아요? 일단 일론 머스크라는 존재가 확실히 매력이 있긴 한 것 같고요. 일단 그 사람하고 일을 할 수 있다라는 것도 굉장한 매력이 있을 수 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율주행이라는 문제 자체의 매력도 분명히 있어가지고 아니 저거 한번 풀고 싶다. 내가 진짜 꼭 그런 사람도 있어요. 이 자율주행이라는 문제를 보고 그쵸. 어떤 천재 같은 사고 방식을 하시는 그거 나 풀고 싶다. 근데 나 어차피 내가 혼자는 못 푸는데 저런 사람이랑 천재들이랑 같이 있으면 이거 풀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 문제를 풀었을 때 내가 느낄 수 있는 짜릿함은 너무 셀 것 같아서 나 한번 가서 풀어보고 싶다. 그렇죠. 이런 생각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렇죠. 특히 AI 뭐 요새 뭐 인덱스 뭐 이런 이제 여러 가지 통계들 나오는 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실 미국에 다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인력의 많은 부분이 다 미국에 있고 리소스가 다 거기 있다 보니까 그 중에서 당연히 그런 생각을 하는 분의 비율을 뽑아봤을 때 비율이 적더라도 워낙 전체 수가 크니까 충분히 뭐 테슬라를 돌릴 만한 인원 수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재밌네요. 그러면 우리 이제 좀 화제를 좀 바꿔볼까요? 뭐 테슬라 얘기하고 AI의 전반적인 이야기를 했다면 지금부터는 김대식 박사님이 그동안 해가지고 뭔가를 만들어 쿵짝쿵짝 했던 그 내용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AI 쪽에서 그냥 좀 핫한 것들. 오케이. 네, 좋아요. 좀 보여드리고. 최근에 AI에서 핫한 거? 네, 최근 거의 뭐 버티컬한 AI 엔지니어링이 들어간 부분들은 각자 이제 산업 쪽에서 뭔가 하고 있는 거고, 이 학계 쪽에서는 계속 제너럴한 AI에 도전을 하고 있는 거죠. 이 정도까지는 되나 보다. 그러면 뭐 앞으로 얼마 걸릴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어느 정도 다들 감을 가지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요건 진짜 따끈따끈한 요건 건데 하면은 뭐예요? 달리2라는 이름을 원이 있었어요. 그래서 달리가 사실은 여러 가지 뭐 중의적인 거였는데 이제 그 화가 중에 유명한 그 달리라고 있죠. 그분을 좀 모티베이션을 한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그림을 그리는 그 AI이기 때문에. 근데 그림을 그 언어를 넣어주면 그대로 그려주거든요. 근데 그 언어가 정말 말도 안 되는 말을 넣어도 그려줘요. 그래서 이 예시들이 쭉 나왔는데 이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주비행사가 말을 타고 있다 이런 거를 그린 거거든요. 우주비행사가 말을 타고 있다라는 글을 그림으로 그렸고 이게 여러 가지 버전으로 만들었어요. AI가. AI가 그린 거예요? 네, 이게? 굉장히 화질도 좋고. 그러네. 근데 사람이 그린다고 해도 상상을 해서 그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어디 있는 실물이 아니니까. 이런 걸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되게 다양한 예시들이 있는데. 테디베어. 테디베어가 뭐 쇼핑을 하고 있다. 글로서리에서. 근데 잠깐만, 이거 지금 딱딱 누르면서 지금 화면이 바뀌는 거야, 지금? 네네. 근데 이건 지금 뭔가 생성한 건 아니고, 아마 예시로 만들어 놓은 거긴 한데, 이게 일본 무슨 그림체인데, 그림 스타일로 만들어라 하면 이렇게. 갑자기 테디베어가 쇼핑을 하고 있죠. 그러네.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했는데도 만들어주는. 그러네. 이런 예시가 지금 한두 개가 아니고 굉장히 한가득하게 많아요. 진짜 많네. 많은데, 이 홍학이라고 할까요? 네네네. 얘를 여기다가 이제 이미지를 좀 변형시키는 것도 가능하고. 이게 예시 셋을 이제 한번 보여드리면 뭐 너무 많아가지고 지금 트위터나 이런 데 엄청 많거든요. 한번 쳐보시면 나옵니다. 그래서 되게 충격적인 게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사람도 못 그리겠다 싶은 거. 이건 뭐야 또? 이것도 숲인데 몬스터인데 울이 짜여진 형태로
아. 그러니까 이건 사람이 하라 그래도 하기 힘든 거죠. 아, 도대체 이걸 왜 하는 건가 싶은 생각이 드는 건데, 그쵸, 어쨌든 그쵸. 저걸 그냥 하라고 하면 다 하는구나. 그렇죠. 그러니까 아. 이게 굉장히 많은 이미지와 그 텍스트 페어를 몇억 건을 가지고 학습시켰거든요. 아, 중요한 점은 거기에 이런 건 없었죠. 그렇군요. 없는데 이 AI가 그 관계들을 잘 배워서 없었던 거지만 얘랑 말도 안 되게 조합을 했지만 그 그러네. 어떤 본인의 정신세계가 있어진 거죠. 네네네. 최근에 이슈가 되는 굉장히 핫한 AI 쪽에 네, 오픈 AI인가요? 예, 오픈 AI라고 네네 오픈 AI라고 이제 가장 MS랑 일론 머스크가 돈을 내서 만든 제가 네. 알기로 그런 회사인데 임팩트 있는 연구를 많이 하는 기관입니다. 그래서 가장 최근에 핫한 거고요. 그 다음에 많이 들어보셨던 이제 GPT-3라는 거가 한 번도 안 나왔죠, 이 채널에. 네네네. 네네. 이게 뭐예요? 이건 이제 그냥 모델의 크기인데요. 아까 보셨던 그런 모델들은 결국에 작은 모델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작고 크다의 어떤 개념은 뭐냐면 사람 머리로 치면 이제 뭐 뉴런 수 같은 거죠. 동물 좀 작은 동물들, 뇌가 작은 동물들은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근데 뇌가 커지고 뇌가 많이 활성화될수록 이제 고차원의 일을 할 수 있듯이 실제 모델도 계속 커지고 있고. 네, 그래서 뇌가 커지고 있는 거구나. 그렇죠. 근데 아직도 제가 알기로 뭐 뇌만큼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X축이 뭐고 Y축이 뭐예요? 여기 이제 시간이 갈수록 이제 시간이 2010년이 저기 있구나. 네네 하고 있는 건데 이쪽이 이제 모델 크기인데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커지고 있죠. 그러네요. 네, 그만큼 엄청 이게 이제 최근에 구글이 냈던 건데 네이버에서도 이런 빅모델을 만들었었는데요. 되게 사람 수준으로 말을 생성해내는 모델이에요. 이걸 이용한 예시는 뒤에 하나 있는데 네. 근데 이거의 3배쯤 되는 모델이 또 나온 거죠. 뭐 감은 안 오실 것 같은데 어쨌든 감이 이런, 안 와요. 이런 뭔지. 추세로 가고 있다. 그래서 어쨌든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그쵸. 뇌가 커지고 있다. 그렇습니다. 그냥 이렇게 맞습니다. 말하면 될 것 같네요. 네. 근데 이게 그냥 단순히 늘리는 게 문제가 아니고 이거를 학습시키기 위한 그 엔지니어링이 엄청 필요해요. 한 모델을 뭐 한 서버에서 할 수가 없으니까 그렇군요. 이제 수백 대, 수천 대가 같이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음. 수많은 엔지니어링이 이제 들어가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역시 구글이나 이런 데서 하고 있다. 요게 이제 최근에 그래도 기사가 좀 났던 이 GPT-3를 활용해서 코딩을 사람 대신 해주는 거예요. 네. 사람 대신 코딩을 해주는데 이게 화면에 얘가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네네네. 이거를 코드를 보통 짜야 된단 말이죠. 근데 요게 사람이 써주기만 하면 짜준 거예요. 뭐라고 쓴 거예요? 클릭을 하면 이제 4배로 빨라지는 거예요. 네. 그 말만 한글로 치면 그냥 클릭을 하면 4배 빨라지게 해 라고만 하면 오른쪽에 보이시는 코드가 짜지는 거예요, 자동으로. 왜냐하면 이 코드 프로그래밍 언어라는 것도 말 그대로 언어잖아요. 그럼 이 영어를 어떤 언어로 번역을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배우게 한 거죠. 그래도 이것도 AI가 들어가서 할 수 있는 거네요. 그렇죠. 이제 코덱스라고 이제 뭐 나왔었는데 이것도 많은 프로그래머들을 좀 떨게 만들었던. 내 할 일이 없나 이제? 굉장히 낮은 수준의 이제 코딩들은 AI가 해줄 수도 있고. 그리고 실제로 이거 제가 알기로는 MS 쪽에 프로그램 짜는 플랫폼에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런 낮은 수준의 그런 코딩 같은 경우에는 그냥 AI가 할 수 있도록 그쵸. 하는 경우가 많다. 어쩌면 뭐 테슬라에서 하고 있는 게 그런 게 다 포함되어 있을 수도 있겠네요. 그러면. 그래서 이런 것들이 최근에 좀 핫했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이제 엔비디아 이거 이제 메타버스랑 연결되는 건데 네네. 이게 사진 몇 장만 찍으면 이제 3D 모델을 만들어줘요. 이렇게 사진을 찍으면 4장만 찍었죠? 네. 4장만 찍었는데 이 3D 이 사람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게 요새 이제 메타버스랑 연결이 될 것 같은데 엔비디아가 관심 많이 가지고 있잖아요. 4장만 찍었는데. 네, 4장만 찍었는데 나를 이제 이렇게 만들어서 가상 공간 넣을 수 있는 거죠. 3D이기 때문에. 그게 이것도 AI 기반으로 그래서 AI가 점점 메타버스랑도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실제 이 세상을 어떤 가상 공간에 넣는 그 작업을 자동으로 하기 위해서는 AI가 쓰여야 되는 그렇군요. 네.